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는 주식 트레이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장고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였고요. 장고 프로젝트 생성 및 동작이 잘 되는지 설치가 잘 되는지 구동까지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투자증권의 API를 호출하기 위한 액세스키 관리 방법과 가장 기본적인 토큰을 얻어오는 API를 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켜주시고요. 항상 강의를 시작하시기 전에는 가상 환경을 구동을 시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상 환경을 구동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액세스 키를 관리하기 위한 .env라는 파일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env 파일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이 파일의 위치는 장고 프로젝트 민트 디렉토리 하위 최상단에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일은 외부에 절대로 노출이 되어서는 안 되는 파일이고요. 우리의 서버가 동작하는 환경에서만 갖고 있어야 되는 파일입니다. 그럼 이 파일에는 어떤 내용을 작성하면 될까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은 제가 사전에 미리 조금 작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 GitHub의 URL은 제가 드릴 거고요. 이 URL로 들어오신 다음에 아래에 보면 필드 값들이 존재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대로 복사를 해서 .env 파일에 붙여 넣어 주시고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메뉴에 있는 라이브 앱키, 이 키는 실제 투자를 위한 앱키와 앱시크릿 키고요. 밑에는 모의 투자를 위한 앱키와 앱시크릿 키를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 아래에는 API 호출을 하기 위한 도메인, 그 아래는 구분 플래그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Use Simulated API라고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모의 투자인 경우에는 true, 실제 투자인 경우에는 false로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 각각에 맞는 키들이 분기가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앱키와 앱시크릿 이 값들은 한국투자증권에 로그인을 해주신 후에 갖고 와주셔야 되고요. 저번 시간에 등록을 했던 오픈 API 트레이딩 오픈 API에 서비스 신청하기를 다시 가주세요. 인증번호 요청을 진행한 이후에 인증 성공 후에 등록하신 API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실전 투자 계좌의 앱키와 앱시크릿, 모의 투자 계좌의 앱키와 앱시크릿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씩 복사를 하신 다음에 앱키와 앱시크릿, 모의 투자 같은 경우에는 앱키와 앱시크릿 이 내용들을 하나씩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앱키와 앱시크릿 키도 노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복사 붙여넣기를 하지는 않을 거고요. 복사 붙여넣기를 하나씩 해주세요. 도메인 경우는 이후에는 변경이 되실 수도 있는데요. 현재 제공되는 실제 투자 도메인은 지금의 도메인을 사용을 할 거고, 모의 투자에서 사용하는 도메인의 경우는 아래의 도메인을 사용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변경이 되신다면 이후 강의부터는 저희가 한국투자증권의 API 문서를 계속 보게 될 거예요. 그 지침서에 따라서 도메인을 상황에 따라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보시는 바와 같은 도메인이 사용이 되겠고요. 아래는 모의 투자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true로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장까지 해주시면 API 호출을 하기 위한
액세스 키 작성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있으실 수가 있어요. .env에 중요한 정보들을 입력을 하였는데요. 이렇게 올리면 GitHub에 올라가지 않나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겠습니다. GitHub에 온라인에 올라가면 안 되는 정보들은 git ignore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되겠고요. new 파일에서 .git ignore 이라고 파일을 만들어 주시게 되면 해당 파일에 입력되는 파일은 git이 추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이후에 커밋을 만들고 푸시를 하더라도 .env 파일은 GitHub에 올라가지 않으니 반드시 git ignore를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db.sqlite 3 이것도 필요가 없고요. db.sqlite 3 해가지고 해당 db 파일도 올라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파일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올라간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추가를 해도 지금 파일은 계속 남아있을 거예요. 이때의 명령어는 git에 있는 캐시를 한번 지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명령어는 캐시를 지우기 위해서 git rm cached 파일명 sqlite 3라고 입력을 하시게 되면 민트 디렉토리로 이동을 할 거고요. 다시 한번 git rm cached sqlite 라고 입력을 하면 해당 파일이 이후에는 추적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git ignore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env에 작성하신 값들을 장고 서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코드를 조금 더 작성하도록 할게요. config 내의 이 settings 파일로 들어와 주시고요. 맨 아래로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세팅즈 파일은 우리의 서버를 설정할 수 있는 설정 값들을 작성하게 되고요. 보시게 되면 디버그 모드냐, 어떤 호스트만 허용할 것이냐, 설치된 앱들과 미들웨어, 템플릿, 각종 설정할 수 있는 필드 값들이 있겠습니다. 맨 아래로 내려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드를 추가를 시켜 주시면 되는데요. import os from .env 로부터 import load .env를 import를 하겠다 라고 작성을 해주세요. 이후에 load.env를 호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기법은 창고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고요. .env에 있는 키 값을 창고 서버에 import 설정을 하기 위한 코드입니다. 이렇게 로드를 하게 되면 하나씩 값들을 가지고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OS에 get env, get environment, live app key 하나씩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시고요. 총 6개, 7개가 있네요. 이 필드 값들을 하나씩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시크릿 키, 실제 투자 도메인, 모의 투자 도메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래그까지 이렇게 선언된 값들을 변수에, 아이쿠, 한 번에 할 수가 있었는데 조금 반복 작업을 하고 있죠. 변수에 담아주시면
변수에 담아주시면 다른 장고 코드에서 세팅즈의 변수의 값을 갖고 와서 이 값들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동작을 잘 하는지는 python manage.py run server 한번 서버를 동작을 해서 에러가 없는지 한번 봐주시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env가 없습니다 라고 에러가 발생하고 있네요. .env가 언더바가 아니고 언더바 없이 .env를 입력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하게 되면 서버가 이상 없이 동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장을 하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프라이빗한 외부에 노출되는 안 뜨는 값들은 .env라는 파일을 장고 디렉토리 최상위에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이 파일 안에 관리해야 될 키값들을 입력을 해주세요. 여기에 입력된 값을 장고 서버에 주입을 해줄 수 있도록 load.environment를 통해서 해당 값들을 불러오고 로드를 한 이후에 environment에 들어가 있는 이 값들을 장고 서버 변수에다가 하나씩 입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값들을 이렇게 받아와서 Simulated API 현재 모드가 모의 투자 모드인지 실제 투자 모드인지 이 플래그를 통해서 이후에 라이브냐 시뮬레이터냐 이 액세스 키들을 분기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environment에 추가를 하고 장고 서버에 프라이빗한 값을 임포트하는 방법을 배워봤고요. 이 방법은 정말 많이 장고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익혀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서버를 종료를 하고 다음으로는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하기 위해서 장고 앱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들 앱은 최초에는 스탁이라는 앱을 생성을 할 거고요. 이 스탁 앱에서는 주식 관련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매수나 매도, 트레이딩 전략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앱을 만들어서 별도로 해당 앱에서 관리를 할 거고요. 기능별로 앱을 나누어서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주식 관련 데이터 관리를 하기 때문에 스탁스 앱을 생성을 할 거고요. 장고 앱을 만드는 방법은 python manage.py start app stacks 라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맨드 입력을 해주시고요. python manage.py start app 앱의 이름, 저희의 앱의 이름은 스탁스라고 하겠습니다. 앱을 생성을 해주시고요. 왼쪽에 보시게 되면 앱이 생성이 되었고요. 이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세팅즈에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앱을 추가를 하고 나면 인스톨드 앱에 해당 앱을 추가를 해주시고요. 스탁스 앱스 이 앱에 있는 컴피그를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추가를 해주세요. 저장을 해주시고요. 스탁스 앱의 디렉토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고의 기본 파일 구조는 URL을 받고 이 컴피그에서는 세팅과 URL을 분기를 시켜 줄 거고요. 이 URL에서 각각의 앱으로 기능별로 담당하는 앱으로 URL을 보낸 다음에 현재는 스탁스에 URL이 없죠. 이후에 URL이 필요하면 URL 파일을 생성을 할 거고요. 최초 생성된 파일을 보면 뷰, 테스트, 모델, 앱, 어드민이 있겠습니다. 튜토리얼을 보거나 또는 장고 개발을 조금 한번 시도를 해보셨더라면 뷰스에 많은 작업을 하셨을 거예요.
이 뷰스의 위치에는 URL을 받은 다음에 어떤 작업을 URL에 따른 작업을 제공하기 위한 로직을 이 뷰 로직에다가 작성을 하였는데요. 우리는 한국투자증권의 API를 호출하기 위해서 서비스 레이어, 이 서비스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ervice.py라고 생성을 할 거고요. 이후에 필요로 한다면 이 고객, 이 유저의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뷰에다가 작성을 할 거고, API 요청을 하기 위한 로직은 서비스 레이어, 이 service.py에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리를 할 거예요. 한국투자증권의 액세스 키를 분기를 할 수 있고 키와 도메인을 관리할 수 있도록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은 코리아 인베스트 API라고 생성을 할 거고요. 이 클래스를 선언을 했을 때 어떤 값을 최초에 만들 건지, 자동 완성 기능이 없으니까 조금 불편하네요. init 함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init에는 이 클래스가 갖고 있는 값들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방금 세팅지에서 environment로부터 갖고 온 값을 세팅지에 선언을 했었고요. 이 선언된 값을 갖고 올 수 있도록 import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mport는 from django config import settings 라고 작성을 해주시고요. 이 세팅지에 있는 값을 갖고 올 수 있도록 settings live appkey secret 이 각각의 값들을 필요에 따라서 가지고 오실 수 있겠습니다. 이 값을 가지고 와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값을 가지고 올 때는 분기문에 따라서 settings 값이 현재 환경 상태가 모의 투자냐 또는 실 투자냐에 따라서 분기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use simulated API가 true라면 여기 내에서는 모의 투자 simulated API 이 플래그가 false라면 실제 투자가 되겠습니다. 분기를 시켜주신 다음에 하나씩 가지고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settings live appkey app secret settings live app secret.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게 있죠. 여기는 모의 투자 위치고 지금 가지고 오는 키는 실제 투자 키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변수명은 똑같이 맞춰주고 모의 투자인 경우에는 앱키 시크릿 키 가지고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메인까지 API 도메인 세팅즈 이때 시뮬레이터는 모의 투자가 될 거고요. 실제 투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분기 처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보시는 바와 같이 django config에서 세팅즈를 임포트를 하신 다음에 임포트를 하게 되면 세팅즈에 선언한 변수 값들을 가지고 오실 수 있고요. 해당 플래그에 따라서 모의 투자냐 실제 투자냐 분기 처리를 하신 다음에 똑같은 변수명을 사용을 하신 다음에 이 값들을
분기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클래스에서는 해당 API 클래스를 선언을 하고 똑같이 앱키 또는 앱시크릿 앱 도메인 API 도메인을 선언을 해주시면 이 플래그에 따라서 모의 투자를 갖고 올 수도 있고 실제 투자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겠습니다. 이 분기 처리는 단순히 .env의 플래그에 따라서 해당 소스 코드가 동적으로 키 스위칭이 변경이 될 거고요. 흐름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프라이빗하게 관리할 내용들은 .env에 별도로 관리를 해주시고요. 장고에서는 .env 파일을 로드하기 위해서 load.env 값을 환경 변수에 로드를 하고 로드가 된 데이터를 변수에다가 담는다. 그리고 이렇게 담긴 변수를 다른 코드의 위치에서 세팅즈를 임포트를 하고 값을 가지고 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모의 투자와 실제 투자를 분기 처리하기 위해서는 use simulated API 이 API 플래그를 통해서 true면 모의 투자 데이터를 갖고 와서 변수명에 담아주고 false면 실제 투자라고 인지를 하여 실제 투자 정보들을 변수에다가 담을 수 있겠습니다.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얻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가장 기본적인 API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API는 무엇이냐? 바로 토큰을 가져오기 위한 API인데요. API 문서는 한국투자증권 API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문서가 존재를 해요. 이 사이트로 들어가신 다음에 API 문서를 보실 수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토큰 발급을 위한 API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를 보시게 되면 실전 도메인과 모의 투자 도메인 각각 분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도메인의 경우는 우리의 인바이러먼트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문서가 변경이 되면 해당 인바이러먼트로 오신 다음에 해당 값들을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는 한 곳에서만 이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메인이 변경이 되더라도 이 위치에 있는 값만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만약 필요할 때마다 이 도메인을 계속 선언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된다면 이 도메인이 변경이 되었으면 10곳에서 선언을 했다, 100곳에서 선언을 했다 라고 할 때 100군데 위치에 가서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정의 영향 범위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곳에서 중요한 데이터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도메인이 수정이 되더라도 .environment 내의 도메인만을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변경이 되면 이렇게 수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토큰 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URL로 호출을 해주셔야 돼요 라고 나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해당 토큰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수를 하나 작성을 해볼게요. 이 토큰 발급은 한국투자증권의 API, 한국투자증권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해당 API 클래스에 작성을 해볼 거고요. 이게 조금 더 예뻐 보입니다. 함수명은 토큰, getToken이라고 해보겠습니다. URL 같은 경우에는 API 도메인을 사용을 할 거고요. URL F 키워드를 사용을 한 다음에 self API 도메인을 사용을 하고 해당 도메인은 마지막 역슬래시가 없기 때문에 역슬래시를 추가를 해주시고요. auth token p 복사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붙여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URL로 호출을 할 거예요 라고 URL을 만들어 주셨고요. 헤더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제이슨 철새 UTF-8을 사용을 하고 있네요. 이것도 복사를 하신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문자로 입력이 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어플리케이션 제이슨 같은 경우에는 키가 컨텐츠 타입 키 값을 입력을 해서 구분을 해주셔야 되고요. 조금 더 보기 쉽게 이렇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API 요청을 할 때는 헤더와 바디로 나누어져 있어요. 헤더에는 메타데이터라고 해서 이 데이터 형식이 어떤 형식인지, 문자 형식이 어떤 형식인지 라는 정보들이 담겨 있고요. 키값은 컨텐츠 타입이라고 지정을 해주세요. 바디에는 서버로 보낼 데이터가 담겨 있겠습니다. 똑같이 바디도 변수를 선언을 해주신 다음에 어떤 데이터를 보내면 될까요? 라는 내용은 문서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마우스가 없어서 패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request body를 보시게 되면 API를 요청할 때 grant type, app key, app secret 이 세 가지 값을 request body에 포함시켜서 보내셔야 됩니다 라고 문서에 나와 있고요. 컨텐츠 타입은 이런 타입으로 헤더에 담아서 보내셔야 됩니다 라고 나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내게 되면 리스폰스를 받을 수가 있고요. 이 내용은 암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API 문서를 하나씩 읽어보고 작성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grant type 복사 붙여넣기 고난부여 타입이라고 이렇게 보내라고 문서에 나와 있고요. 앱키 우리의 앱키는 위에 변수에서 분기 처리를 해서 모의 투자인지 실제 투자인지 분기 처리를 해서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앱키 다음으로 앱 시크릿 이렇게 바디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헤더와 바디를 만들어 주셨다면 다음으로 하셔야 될 것이 한국투자증권으로 API 요청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때는 import request 패키지를 사용해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거 꼭 작성을 해주시고요. import request를 통해서 해당 결과값은 리스폰스에 담아 줄 거고요. request 어떤 방식이냐? 요청 방식이 포스트 방식이기 때문에 post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URL headers JSON 값으로 body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다 알고 있으신가요? 라고 말씀을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저도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고 추가 개발을 하다 보니까 습득이 된 내용입니다. 물론 부족한 내용은 해당 리퀘스트 도큐멘테이션을 보고 조금 더 내용을 찾아보실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하나씩 연습을 하고 반복 학습을 하시다 보면 이후에는 어렵지 않게 API를 요청을 하고 결과값을 받아가지고 추가 개발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청을 하고 난 이후에는 결과값이 어떻게 왔는지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보통은 리스폰스가 왔을 때 스테이터스 코드가 200이면 정상 처리 완료
그렇지 않다면 실패로 보겠습니다. 정상 처리가 되었더라면 해당 함수는 데이터를 그대로 리턴을 할 거고요. 실패 처리가 되었으면 에러 내용을 보내겠습니다. 토큰 발급 중 에러 발생, 리스폰스 스테이터스 코드라고 입력을 해서 리턴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가장 기본적인 토큰 발급을 하기 위한 로직 작성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죠. 처음에는 어려운 게 무엇이냐면 어떻게 모의 투자하고 실제 투자 API 키를 관리를 하고 분기 처리를 할 것인가 라는 내용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한 번만 틀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나면 크게 어렵지가 않겠습니다. 간단히 복습을 하고 넘어가자면, 한국투자증권 API 클래스를 선언하게 되면 모의 투자와 실제 투자, 이 시뮬레이티드 API 플래그에 따라서 이 앱키와 앱시크릿 도메인이 분기 처리가 돼서 해당 값들이 세팅이 되어질 거고요. 로직이 필요하다면 함수를 선언을 해주신 다음에 API 호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API를 호출할 때는 URL, 헤더, body를 각각 작성을 해주시고요. URL의 API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분기 처리를 완료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선언이 된 도메인을 사용을 하고, 뒤에 URL은 용도에 맞게끔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석 처리도 조금 해줄까요?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토큰 발행이라고 작성을 할게요. 토큰 발급이라고 할까요? 토큰 발급이라고 하겠습니다. URL, 헤더, body에 있는 내용은 문서를 보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앱키와 앱시크릿 경우에도 이미 분기 처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한국투자증권으로 호출을 하기 위해서는 파이썬에서 유명한 리퀘스트 패키지를 활용해서 포스트 요청을 하시면 정상적으로 요청이 되어지고, 결과값을 우리의 서버로 받은 다음에 프린트를 한번 찍어줄 수가 있고 또 다른 액션을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토큰을 발행할 수 있는 API까지 작성을 완료를 하였으니 이거를 어떻게 호출하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장구에서 작성을 했던 로직은 URL과 뷰에서 데이터 처리를 하고 사용자에게 전달을 했지만, 이 내부에서 개발자가 임의로 호출을 하고 싶을 때는 커맨드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커맨드라 함은 우리가 사용했던 파이썬 메인시파이 스타트 앱, 이것도 하나의 커맨드고요. 런 서버도 장고에서 제공을 하는 커맨드가 되겠습니다. 이 스타트 앱이나 런 서버와 같이 우리가 원하는 커맨드도 심플하게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 그 만드는 방법은 스탁스 안에 디렉토리 두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매니지먼트, 또 그 안에 커맨드 라고 생성을 해주시고요. 커맨드 디렉토리 안에 파일을 생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일은 getToken.py 라고 해서 파일 이름 자체가 명령어가 될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파일은 이후에 python manage.py getToken 이라고 호출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파일을 생성을 하고 난 이후에는 커맨드를 위한 코드를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장고 core 매니지먼트 파일을 생성을 해주신 이후에는
커맨드 명령어를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장고 core management base라고 선언을 할 거고요. 어떤 파일을 볼트를 할 거냐면 베이스 커맨드라고 해당 클래스를 임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맞을까 싶으면 또 공식 문서에서 바로 보실 수가 있고요. 공식 문서에서 커맨드를 만드는 문서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커맨드를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틀은 이 베이스 커맨드를 장고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클래스를 만들어 주신 이후에 아규먼트가 있다면 해당 함수를 만들어 주시고요. 아규먼트가 없다면 커맨드에 대한 로직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핸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라고 작성을 해줄 거고요. 지금 토큰을 받기 위한 명령어는 아규먼트가 없기 때문에 메서드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설명도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토큰 발행이라고 입력을 할 거고요. 핸들의 내용은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지금 다 불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를 하고 이 내용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단 주석 처리를 하고 우리가 방금 만든 서비스 코드로부터 API 요청을 할 거기 때문에 한국투자 API를 임포트를 해주시고요. from stocks 앱으로부터 서비스 위치에서 임포트를 하겠다. 무엇을? 코리아 인베스트 API를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임포트를 한 클래스를 API 코리아 인베스트 API를 선언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선언을 한 변수를 통해서 get 토큰을 호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단순히 우리가 작성한 서비스 레이어에 작성한 get 토큰을 호출하기 위해서 커맨드를 만들었고요. 이 커맨드는 장고에서 제공하는 기본 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 커맨드를 상속받아 가지고 우리의 로직에 맞춰서 핸들 함수를 만들고 필요로 하는 로직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받은 리스폰스를 터미널에 한번 찍어볼 수 있도록 F 키워드를 활용을 해서 리스폰스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맨드 명령어를 작성을 하셨더라면 이제는 호출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상 환경을 켜놓으신 상태에서 서버를 구동을 해주시고요. python manage.py run 서버 구동을 해주시고요. 조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터미널을 하나 새롭게 추가를 해서 여기 내에서도 민트 서버로 민트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고 우리가 방금 만든 get 토큰을 명령어를 호출을 해주시면 에러가 발생을 했는데 에러는 하나씩 또 해결을 하면 되겠죠. 장고 config가 아니고 장고 conf 다시 실행을 하면 서비스 레이어에 API 도메인이 없다고 하네요. API 도메인을 갖고 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디버깅을 해보았는데요. 정말 기본적인 실수를 하였습니다.
바로 클래스 내에 변수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파이썬에서는 셀프를 선언을 해주셔야 돼서 각각에 대해서 선언을 해주시고요. 이 셀프를 붙여주신 변수를 사용을 해주셔야 클래스 변수로 인정이 돼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급한 마음에 이 셀프 키워드를 누락을 하였고요. 다시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저는 이 토큰 발급 중 에러 발생해서 403이 발생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봤더니 유효하지 않은 앱키라고 발생을 하였습니다. 왜냐? 저는 environment 필드에 유효하지 않은 이 앱키, 제 앱키를 지금 선언을 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의 경우에 정상적으로 앱키와 앱시크릿 키를 할당을 하셨더라면 토큰을 발급받은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에러가 저는 발생을 했지만 지금 모습은 큰 문제 없이 한국투자증권으로 API 요청이 되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강의 내용이 길어졌는데요. 해당 요청이 정상적으로 요청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토큰 값을 큰 문제 없이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저도 다음 강의부터는 인바이러먼트에 제 토큰 값을 정상적으로 입력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토큰 값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길고 복잡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 번만 틀을 잘 잡아 놓아 주시면 이후에는 이 틀에 맞춰서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참고 즐기는 마음으로 학습을 하나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